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또 대진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택했잖아. 네. 너는 어떤 일을 스스로 했어?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영재야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학교를 3개나 붙어서 지금 열심히 여유를 즐기고 계시는 우리 영재를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입시에서 서울예술대학교와 서영대학교와 또 대진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이영재라고 합니다. 3개 붙으니까 기분이 좀 어때? 막 뛰어다닐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 뛰어다닐 정도로 좋지는 않아? 운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가지고 실력보다는. 왜 운이라고 생각해? 제가 대비한 질문은 단 한 개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데뷔 안 한 질문을 거의 다 받은 거잖아. 왜 데뷔 안 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일단은 그 영어과에서 대비하는 질문들이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질문들을 대비하는데 그 큰 틀을 기반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과 질문들이 기본 질문에서 더 파고드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사실 그 질문들이 이제 결국 너의 어떤 영화 스타일을 보여주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결국 너처럼 영화에 대한 스타일이 좀 확실하고 좀 이렇게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학생들을 조금 뽑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영재야, 너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너가 붙은 학교들이 다 면접형 학교잖아. 가장 어려웠었던 면접 질문 하나만 골라볼까? 어려웠었던 면접 질문이 왜 영화를 하고 싶냐라는 면접 질문이었는데 학원 다닐 때도 그 질문에 답 찾으려고 꽤나 고생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 아직 완벽하게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대답했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맨날 깨지고 힘들어했잖아. 그냥 왜 영화 하고 싶냐고 물어봤길래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순간을 얘기했어요. 그 순간이 뭐였어?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순간이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극장을 몇 번 다니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영화를 접하게 되다가 제 친구의 추천으로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동경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됐던 그 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왕가희 감독 좋아하잖아. 네. 왕가희 감독 영화에 딱 이렇게 동경의 시선이 갔던 이유가 뭐야? 일단 영화가 굉장히 예뻤고 그다음에 다루는 이야기도 굉장히 심오했고 그다음에 영화를 끄고 나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재생됐던 그런 경험이 그 영화가 처음이라 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가 면접 지금 붙은 학교가 3개잖아. 네. 세 학교 다 화양연화 얘기하고 나왔어? 네, 세 학교 다 그러니까 화양연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왕가희 감독님 얘기는 세 학교에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운을 왕가희 감독님이 만들어준 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치. 그 왕가희 감독님에 대한 애정이 면접관과 학생의 거리를 약간 뚫고 나와서 그게 느껴져서 아마 뽑아주신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해서 왕가희 감독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애정이 결국은 진짜 왕가희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영화를 좋아하고 이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영화를 찍고 싶다 너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며. 그런 거 되게 진정성 있게 좀 받아주신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3개 붙으니까 진짜 3개 붙는 게 너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 사실은. 근데 그 제가 세 개를 붙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이제 학교 지원할 때뭐 글 쓰는 학교도 지원했고 면접 보는 학교도 지원했잖아. 네. 좀 이런 학교 선정의 기준들이 좀 있었어? 학교 선정의 기준의 가장 큰 이유는 제 마음이 가장 컸죠. 그냥 제가 끌리는 학교를 웬만하면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그 학교 출신 감독님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붙은 학교 3개를 선택한 이유 한번 또 얘기해 줄 수 있나? 일단 서경대부터. 일단 서경대학교는 가장 크게 메리트가 왔던 게 1인 1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어쨌든 많이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전 상대적으로 영화를 많이 찍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겠다 해서 골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진대학교는 막 학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막 활발하고 또
영화계 쪽에서도 그쪽 출신 인물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고, 뭐 서울예대는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너가 수업을 할 때 막 엄청 잘했던 편은 아니었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그렇지. 근데 내가 다른 친구들도 물론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봤었던 가능성은 사실은 진짜 영화에 대한 순수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막 화려한 말을 할 때 너는 진짜 화려한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는 말, 영화를 하는 나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뭔가 나의 초심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 그래서 사실 난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영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반에 수업할 때 너 칭찬해준 적 한 번 있었잖아. 내가 엄청 영재처럼 하라고. 아, 네. 기억하지? 그 내가 면접, 그 모의 면접 같은 거 볼 때 이거 했었잖아. 만약에 영화 감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무엇을 택할 거냐. 그래서 너 뭐 대답했는지 기억해? 버스기사? 맞아. 버스기사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이유 물어보니까 나는 사실 버스기사를 하면 매일 밖에 있는 버스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그럼 매일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게 그렇게 매일 신선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일 똑같을 수 없다. 매일 같은 그 운전하는 코스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르고 타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 조금씩 달라지는 이 풍경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좋은 답변이니까 이거를 거의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정말 진심 어린 답변과 정말 그냥 너의 이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그런 영화에 대한 진실된 마음들이 결국은 너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이제 내가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예대에 붙은 친구랑 과를 해서 오늘은 좀 서경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특히 이제 서경대가 입시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사실 이렇게 특히 2차가 생긴 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좀 1차랑 2차 때 어떻게 면접을 받고 좀 그 실기를 받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일단 1차가 그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시나리오 분석은 솔직히 저는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 그 수업에서 들으면서도 특강으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기본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잘하지 않고 그냥 딱 기본만 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원체 못하니까. 그래서 그 기본만 한 상태로 그 면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오는 질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가식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제 정제되지 않은 제 말을 그냥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시나리오 받았는지 기억해? 그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내용이 그냥 골프 치면서 그 두 아저씨들이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 솔직히 거기서 딱 떠오르거나 분석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되게 베이직적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직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시나리오의 제목 같은 걸 지어놓은 다음에 왜 그 제목이 생각나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편인데, 그것도 딱 보자마자 든 제목이 있었어가지고 그 제목을 토대로 그냥 그 제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이유부터 해서 분석을 한 건가? 네, 그렇죠. 이게 또 특이하게 했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면접도 같이 이어서 오잖아, 서경대는. 네. 면접 때는 주로 좀 너의 어떤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 일단은 그 제가 면접을 할 때 제가 그때 왕가희 감독님을 좋아하니까 그 최대한 그 로맨스랑 멜로 장르 쪽으로 난 질문이 유도되게 일부러 좀 그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힌트를. 그래가지고 서경대 영화 뭐 본 거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일부러 로맨스 영화들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왜? 로맨스 영화를 많이 봐서? 아니 그냥 일부러 어떻게든 왕가희 감독님 얘기를 꺼내고 싶어가지고 떡밥을 던진 것 같아요, 로맨스 쪽으로. 그치.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가리킬 때는 그런 얘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너네가 얘기를 해. 이렇게 나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 생각에는 너가 그 왕가희 감독님의 얘기가 나오게끔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정말 좋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네, 그렇죠. 끌고 간 것 같아. 왜냐면은 왕가희 감독님 얘기는 제가 뭐 다른 건 다 부족하다고 해도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럼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교수님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든 좀 끌고 가는 것 같네. 그러면 설경대에서는 뭐 크게 어려웠던 질문은 없었어? 꼬리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을 하긴 했어요. 기억에 남는 고리 질문 하나만 얘기해줘봐. 일단 제가 로맨스 장르 영화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로맨스만 봤냐 해서 왕가희 감독님 얘기를 했는데 왕가희 감독은 멜로다 그리고 너가 본 건 로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고민에 빠졌다가 어떻게 저렇게 잘 대답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로맨스랑 멜로랑 많이 다르잖아. 어머니 네. 얘기하면. 그렇죠. 그치. 근데 그거 알고 간 거였어? 그냥 딱 듣자마자 제 생각을 그냥 바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납득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뽑힌 거겠지? 네,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차, 대망의 2차. 근데 사실 진짜 2차 시험은 정보가 없어서 막 네. 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요. 2차는 이제 사실 그 로그라인 쓰는 시험인 거잖아. 네.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나왔어? 이미지는 그냥 어떤 한 남성이 무언가를 보고 되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미지로 나왔고 그다음에 플롯의 종류가 추적 플롯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하고 로그라인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랑 플롯 타입 하나 주고 네. 그걸로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로그라인을 만드는 되게 까다로운 시험이잖아. 네. 로그라인을 근데 쓰는데 시간 되게 넉넉하게 줘. 네. 너도 혹시 뭐 10분 만에 쓰고 나머지는 쉬었니?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최고의 한 줄을 뽑기 위해 좀 고민을 했니? 저는 오히려 좀 앞에 10분 동안은 일부러 좀 놀면서 좀 생각을 유연하고 편하게 하려고 최대한 그냥 로그라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재들만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올랐던 소재가 뭐 어떤 거였어? 일단은 뭘 보고 되게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표정도 보였지만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도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 플롯에 맞춰서 범인을 잡았다가 눈앞에서 바로 놓쳐버린 그런 로그라인을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또 사건을 너무 크게 벌리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다 큰 성인이 김치 가지고 추적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무슨 내용이야 그게? 뭐야? 그걸로 썼어요. 다 큰 어른 김치 때문에 뭘 추적하냐? 다큰 20살 남자 두 명이 그냥 맛있는 김치 하나 가지고 그 김치 서로 먹겠다고 서로 쫓고 쫓기는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걸로 썼어요. 되게 재밌는 아이템으로 썼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냥 약간 일단 처음에는 뭔가 그 인물의 약간 옷차림이 좀 후줄근해 보여가지고 약간 고시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막 고시원에 살면서 공용 냉장고에 막 자꾸 막 누가 빼먹고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시생이 고시원에 사는데 자기의 김치가 누가 빼갔다 그걸 알았을 때 그 범인을 찾는 얘기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잡고 여러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완성을 했어요. 오, 좋아. 서경대는 내가 교수님이어도 붙여줬을 것 같아. 되게 재밌는 이야기 썼네. 너 내신이 어느 정도지? 저 내신이 부끄럽긴 한데 4점대 한 중초반 정도 돼요. 뭐 부끄러운 내신 아니지. 영화과 평균이니까. 그래, 내신도 문제 없었고 이야기도 재밌게 썼고 붙을만 하네. 그리고 이제 대진대 한번 얘기해보자. 대진대는 이제 질문을 사실 사전에 다 주잖아. 네. 그거 다 준비해갔지? 네, 다 3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다 준비를 해갔는데 정작 면접에서 받은 건 1개밖에 없어요. 뭐 받았어 이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를 하고 왜 그 장면이 좋은지를 얘기를 해봐라. 그 질문을 받아서 그때 저는 왕가희 감독님의 화양연화를 꺼냈죠. 야, 이건 또 운이다. 네, 다행이다. 그래, 대진대는 좀 이렇게 면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특별했던 점이 있었어? 일단은 그 대진대학교도 서강대학교처럼 입장하기 전에 선배님들이 좀 말도 걸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엄숙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마음이 좀 그렇게 들뜨진 않은 상태로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가 입시 얼마나 했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한 1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길게 했구나.
너는 입시 준비 좀 어떻게 했어? 물론 학원에 다닌 것도 있지만 너가 스스로 했던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연히 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너는 어떤 일을 좀 스스로 했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영화를 최대한 많이 봤어요. 제가 싫어하는 영화나 뭐 재미없는 영화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안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만큼 봤고, 그다음에 그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대한 저만의 생각이나 그런 걸 좀 리와인드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학원 안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오면서 막 차를 타고 올 때도 있고 지하철이나 그런 걸 타면서도 핸드폰만 보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의 사유라도 하면서 오면은 좀 더 약간 나은 답변이 나오거든요. 저도 솔직히 학원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당장은 답변이 절대로 안 떠오르고 그치.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유에 잠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답변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맨날 유튜브 앞에 종이 앞에 네. 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잖아. 오히려 더 막막해지고 하기 싫어지지. 진짜 좋은 얘기다 그거는. 그럼 좀 학원에서는 어떻게 좀 너가 학원을 최대한 어떻게 좀 활용했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친구들이 학원에 뭐 다니든 안 다니든 사실 혼자 준비도 할 수 있고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학원을 다닐 거면 학원을 활용해야지. 뭐 학원 다닌다고 다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너는 좀 학원을 1년 반 동안 좀 활용했니? 이건 사람마다 다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학원에서 수업을 최대한 안 졸고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농담이야. 그다음에 듣고 그 과제 같은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과제를. 왜냐면은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막 시간도 6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거를 계속 했다고 해서 붙여주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 안 가는 6일 동안 최대한 그 과제를 하면서 제 영화적인 막 그런 것도 돌아보고 그랬던 것 같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연락도 취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다 했구나. 1년 반 동안 입시하면서 느낀 게 뭐야? 느낀 거는 이제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가장 컸고, 그래도 좋은 것도 있었잖아. 근데 소중한 인연들은 많이 생겼죠. 그 입시를 하면서 소중한 경험들도 많았는데 그 경험을 2번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는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글 쓰고 피드백 받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글에 좀 재능이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거를 가져다 내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다 알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을 듣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치. 그거에서 오는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다. 그래, 어쨌든 너무 축하해. 학교 가서 뭐 하고 싶어? 이제 영재는 서울예대를 택했잖아. 네. 예대 가서 뭐 할 거니? 일단은 대학교에 붙었으니까 좀 자유로운 생활을 즐겨보고 싶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업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꼭 영어과만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생활이 방탕한 생활은 아니길 바라요. 방탕하고 물랑한 생활은 아니고 좀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 그래, 뭐 워낙 또 연출하고 했으니까 좋은 영화 많이 만들고.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아마 이 영상은 이제 입시를 하는 이제 지금 고2인 친구들, 그리고 입시 시작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싶어. 네.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격려의 말 있을까?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예체능은 다 그렇지만 예체능 입시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정보가 평범한 대학 입시보다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 혼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많이 안 보이고 정보도 막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약간 쫄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약간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결과는 있으실 거라고. 맞아, 너 말대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거 찍는 거야. 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 뭐 이런 붙은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좋으니까. 그래, 어쨌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 또 친구들이 이거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러게 바라죠. 그래, 고생했어. 열심히 좋은 대학생활 하길 바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도와줄게. 감사합니다.